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증권시장부 김경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 참 오랫동안 네. 힘들었습니다. 우리 김경은 기자도 주주시잖아요. 네, 드디어 마이너스 10%입니다. 예이. 왜 이 정도라도 우리 다행이에요.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요새 2차 전지 더 주목을 받아요. 물론 녹화일인 오늘은 조금 좀 부진하긴 했는데 최근에 이 급등세에 연출되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마음 쓸어내리시는 분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왜 2차 전지주가 다시 최근에 주목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최근 동향을 김경은 기자가 좀 살펴주세요. 네, 제가 최근 한 달 수익률 정리해 온 게 있는데요.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합해서 국내 증시에 상장된 종목 수가 총 2,800여 개 정도 됩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상위 100개를 최근 한 달 수익률을 보면 2차 전지주가 꽤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상위 100개 네. 정도는 꽤 나쁘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그렇죠? 예. 9등에 에코프로가 올라서 거의 90% 가까이 올랐고 네. LNF가 19등 해서 한 70% 올랐는데요. 우리 최근 너무 시장 핫한 SK 하이닉스가 26등 정도거든요. 찾아보니까 한 61% 정도 상승률 기록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요거 제가 표는 오늘 그 오후 중 현재가여서요. 네. 지금 종가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기준으로 최근 한 달 수익률인데요. 그리고 뭐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우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까지가 100위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한 160위권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최근 1개월 수익률은 반도체주를 앞섰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은 뭐 화학이랑 같이 산업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상승률이 한 30% 수준이지만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가 2023년 7월부터 거의 한 2년 정도 굉장히 끔찍한 시간을 보내왔죠. 거의 악몽의 시간을 보내왔는데 저도 마이너스 한 50%까지 본 것 같아요. 제 계좌에서. 지금 마이너스 12%로 오늘 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서 빨리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고민이 돼요. 네. 지금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이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이거 팔지 말고 좀 더 가져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권해요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2년 동안 부진을 겪어왔던 이유가 이 전기차에 따라 붙는 배터리, 그러니까 앞단에 있는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나? 좀 정책이 아닌가? 약간 이런 내용들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죠. 사실 이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아서 그나마 내연기관차와 좀 가격적인 약간 비슷한 수준으로 갈 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 이 경제성을 안 따져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약간 최근 들어서 뭐 미국 쪽에서는 또 전기차 보조금 아예 폐지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컸었어요. 상반기만 해도 그 보조금 축소되는 것 때문에 막 우려를 하다가 최근에 부각을 받는 건 바로 ESS입니다. 이게 아주 탄력을 가져오는 효과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ESS가 뭐냐?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제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우리 굉장히 작은 초소형 그 배터리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산업에서 쓰는 규모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지금 뭐 전기라고 하는 건 발전소에서 생산을 해서 바로바로 소비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ESS가 이 발전기만큼 발전기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게 된다면 사실 전력 손실에 대한 그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과잉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렇죠. 저도 노트북 이거 지금 쓰고 있는데 노트북도 배터리 한번 충전하면 저는 지금 5시간 이상 가거든요. 그런데 계속 꽂아놓고 쓰지 않는다면 전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배터리의 힘인 건데요. 이게 지금 AI 생태계에서도 이거를 활용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전력을 충전해 놓고 배터리를 통해서 전력을 소비하고 그리고 또 다시 전기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일종의 전력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ESS가 이 AI 생태계에서 엄청난 전력 소비로 인해서 이 산업 생태계에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하는 그 빅테크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게 전력은행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 신재생 에너지 얘기 나올 때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랑 풍력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좋죠. 근데 태양이 없으면 밤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풍력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일단 그 적기에 모아뒀다가 필요할 때 쓰는데 이 SS가 효과적인 거죠. 그렇죠.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 신재생 에너지로 ESS가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상품으로 이때까지 많이 인식이 되어 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는 곳에 ESS가 따라 붙어야 신재생 에너지의 그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보조적 장치가 된 건데 네. 그게 아니라 ESS를 그냥 일상적인 모든 발전원에 대해서 다 옵션 추가 옵션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그렇죠. AI 네. 생태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존에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데 그게 원자력이든 아니면 화석연료든 모든 에너지원에 대해서 이 ESS를 하나의 보조도구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이냐고 하면 제가 잠깐만 네. 여기를 봐야 되는구나. 괜찮아요?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냐면 그 지난 13일 날 최근이에요. 13일 날 그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 OCP 서밋이라는 곳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발전원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이냐 아니면은 뭐 풍력이냐 원자력이냐 뭐 그런 거 상관없이 ESS 설치를 통해서 부하 변동성을 낮추고 과잉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밝히면서 ESS가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쑥 하고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소비 시장이 수요 시장이 열렸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잘 보면 AI와 더불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이 최근에 2차 전지주뿐만 아니라 전력주들도 잘 나가고 있어요. 이런 이유가 이 OCP 서밋에서 엔비디아가 한 말이 뭐냐라고 하면 OCP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구글이랑 그다음에 메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확장 가능한지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 설계를 공유하는 프로젝트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런 내용을 한 건데 네. 엔비디아의 비전을 보면 AI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그 400V 직류 DC에서 800V DC로 전력 아키텍처를 옮기겠다. 보다 고전력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전력주들 전선이 새롭게 고전압에 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전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력주들도 여기에 편승해서 최근에 잘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AI 생태계라는 것에 편입이 되면 다 잘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것과 더불어서 ESS 도입도 추진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기업의 판도가 전기차에서 ESS로 확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전기차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로 앞으로는 이 기업들의 주가 모멘텀을 좌우하게 될 만큼 중요해진 것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는 그래도 ESS는 어차피 있던 것이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 부분 매출에 비해서 아직 한 자릿수, 극미하지 않은 10% 미만이에요. 국내 기준으로는. 어떤 것이 동력이 될까라고 했는데 지금 ESS 부분의 그 간헐성,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는 그의 이상의 그렇죠. 것을 하는 새로운 동력이 됐다라는 그렇죠. 정리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 AI를 지금 설명도 들으셨지만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전력 대란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지금 AI 전력 대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많이 다뤘었죠.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화석 연료가 아니라 이렇게 에너지원을 뭐 예를 들면 석탄 같은 것을 떼워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생산해서 그걸 통해서 깨끗한 전력을 통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력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 원자력뿐만 아니라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도 중요하고 에너지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전력기기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기후 위기로 인한 전동화, 그러니까 전동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에너지원을 전기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새로운 시장에 열렸어요. 굉장히 급속도로 최근 1, 2년 사이에 AI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주식 시장을 흔들고 있고 전 세계 경제를 지금 좌지우지할 정도로 커져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2차 전지가 여기에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너무 해피한 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2차 전지가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네. 우리 헤라 기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미국의 전기차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감소할 수밖에 없죠. 아직 전기차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저도 전기차를 사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운행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저렴해요. 저렴한데 전기차를 초기에 살 때는 그 가격 때문에 굉장히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를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회사 그 할인을 네. 받아서 샀다고 이야기를 전에 했잖아요. 한번 네. 드렸죠. 보조금을 받고 회사 할인을 받았는데 이제 하이브리드랑 거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없어지면 사실상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게 뭐 관성적으로 생산 라인을 그렇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보조금이 뚝 하고 끊긴 상황에서는 일단은 수요 감소는 어쩔 수가 없다. 그로 인해서 2차 전지 우리가 북미 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요. 2차 전지 산업도 악화될 수밖에 없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매출 비중이 90%가 EV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점점 이 매출 비중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인데 뭐 여튼 지금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전망을 보면 일단은 2023년 대비로 4배 정도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IEA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비가 2030년까지 한 2배 정도 데이터 센터에서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ESS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네, 그렇죠. 네. 말씀 주세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ESS 시장도 LFP 배터리를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2차 전지 산업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미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의 더 이목이 쏠린다라는 것은 어쨌든 뭐 이번에 에이펙에서 에이펙을 기점으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어느 정도 약간의 휴전,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됐기는 했지만 완전하게 이 두 국가의 갈등이 해소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중국이 진출하지 못함에 따른 반사이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이목이 쏠린다. 그렇죠. 네, 이렇게 더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가격이 워낙에 중국산이 저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허들을 어느 정도 미국에서 커버를 해줄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관세를 얼마나 세게 부과하느냐. 그래서 그 관세로 인해서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배터리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국내 2차 전지주 실적은 전기차 시장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3분기, 4분기는 계속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세액공제 AMPC 수익을 제외하면 적자가 예상이 된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가 제가 왜 주목을 하냐면 불과 1년 전, 한 1, 2년 전만 해도 그 기업들하고 직접 그 2차 전지주 기업들하고 직접 얘기를 해보면 그때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 초입이었어요. 근데 그럼 ESS를 통해서 그 좀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그 정도 ESS가 그 정도까지 클 시장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왜냐하면 태양광 설치 비용도 초기 설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ESS까지 달고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는 사례나 마찬가지다라고 할 정도로 그랬고 국내에서는 특히나 ESS 산업이 크지 못했던 것이 그 대형 화재. 네, 대형 화재로 인해서 ESS 포비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조금 그 가능성을 보고 기술 개발을 이제 화재에 대한 기술 개발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했던 시장이지 이걸로 이 전기차 사업을 극복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기업들도 거의 하지 않은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트렌드도 정말 갑자기 변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마이너스 10%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은 이게 초반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실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그럼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 봐야 될까? 요거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뭐 ESS와 관련한 모멘텀을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장 LG엔솔부터 볼까요? 그럴까요?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배터리 생산 라인을 ESS 수요에 확대에 맞춰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올해 말까지 856기가와트 중에서 25기가와트가 그리고 30년까지는 최대 70기가와트가 ESS 전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LG엔솔 구금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4분기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ESS가 이 올해까지 전기차 수요 둔화를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실적을 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렇지만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에 집중을 해야 되죠. 수주 잔고가 2분기 말 50기가와트에서 3분기 말 120기가와트로 한 분기 만에 70기가와트 즉 140%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잠깐만요. 입에 침이 고였어요. 네네. 그래서 2028년 기준 북미 ESS 배터리 수요 전망치도 150기가와트를 추가로 제시를 했어요. 기존에 110기가와트에서 기업이 스스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으로 넘어가 볼게요. 에코프로 그룹이 최근 한 달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죠. 인도네시아 니켈 프로젝트, 즉 원자재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니켈 프로젝트도 하나의 수혜 대상이고 그리고 고객사인 삼성 SDI와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삼성 SDI가 최근 1차 국책 사업, 우리나라 사업인데 1조 원 규모인데요. 약 80%를 삼성 SDI가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NCA 양극재, LFP 말고 NCA 양극재 기준 4,000톤이 필요한데 에코프로비엠이 이 중에서 한 3,000톤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자, 북미로 넘어가서 삼성 SDI는 북미 그 배터리 합작사 그 생산 라인인 스타플러스 에너지를 개조해서 지금 ESS로 전환 중이거든요. 지금 미국의 그 삼성 SDI ESS 배터리 캐파는 2026년 말 기준 18기가와트에서 30기가와트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장에는 그 스타플러스 에너지 32기가와트 중에서 6기가와트가 ESS용 NCA 배터리로 전환될
예정이고 네. 이달부터 가동이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에코프로비엠의 관련 물량은 연간 한 8,000톤 정도 출하할 것으로 예차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본격적인 LFP ASS 출하가 2027년 내후년부터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NCA, 니켈, 망간 그리고 니켈, 망간 뭐더라? 니켈, 망간, 코발트. 그렇죠. NCA 중심 ESS 양체 출하가 실적에 긍정적으로 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아직 단기 증설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생산 시설을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네. 것에 대해서도 아직은 언급은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ESS 향 설비가 출하량의 3배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 설비를 풀 가동할 경우 영업이익은 5천억 이상 증가할 수 있고 2027년 이후 중장기 계획에서 발표된 합계 30만 톤 설비 확보할 것으로 가정을 했을 때는 1조 원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이날 실적 했었는데 SK온이 플랫 아이언과 추가적으로 2030년까지 최대 6.2기가와트 규모의 ESS 우선 협상권을 확보했다고 밝혔고 미국의 다수의 고객들과 지금 최대 10기가와트 이상의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SK온도 미국 공장 전기차용 배터리 라인을 ESS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가 급등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 ESS라는 것이 모멘텀으로 주목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본업인 전기차 배터리에서 부진의 시간을 겪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로 빠르게 ESS 부분이 상쇄를 해나갈 수 있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오늘 이슈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 김경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